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해외 축구 일정들을 복귀하면서 예정된 승부식 50회차에 발매되는 해외 축구 4경기를 분석해 볼 건데요. 무엇보다 주말에 있었던 승무패 승부 예측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셔서 뿌듯했는데요. 앞으로 있을 승무패 분석도 꾸준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분석을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승부식 50회차 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AS 로마와 볼로냐의 맞대결입니다. 로마는 AC 밀란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첼리크가 31분에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도 지키는 데 성공하면서 2대1로 밀란에게 2승을 거두고 유로파 4강에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박스 안에서 보여주는 로마의 전력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디말라와 만치니가 모두 박스 안에서 기록한 골로 22분 만에 2대0을 만든 것이 주요했으며 올 시즌 리그에서 박스안 슈팅 비중이 가장 높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제는 미드필더에서의 공소유가 되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선적인 플레이가 아니더라도 박스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핵심인 루카쿠와 디발라가 전반에 빠졌던 로마인데요. 다만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첼리크가 퇴장을 당하자 잠그기로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디발라와 교체된 것은 수비수인 요렌테이기도 했습니다. 공격수 둘을 미리 뺀 것이 리그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로마였습니다. 볼로냐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최근 2경기에서 이무를 기록 중인데 프로시노네와 몬차에게 비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위 전력과 강점이 있는 홈에서 승점을 온전히 따오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아있는데요. 로마를 상대로는 나름대로 강점을 보여주는 편인데 중앙에서의 단단함을 바탕으로 로마의 공격을 저지하는 역량을 잘 보여주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포인트가 될 점이라면 로마가 데로시 체제로 개편이 이뤄진 상황에서는 붙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무리뉴 체제에서는 상대가 피지컬을 이용한 성굵은 축구로 일관했다면 현재 로마는 중앙에서 미드필더의 공소유와 압박에 강점을 가지게 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올 시즌 7위 이상을 상대로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없었던 볼로냐이기에 실점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해야 했습니다. 이 경기는 로마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는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플랜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격수 둘을 뺀 것이 오히려 리그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며 볼로냐가 비록 로마를 상대로 강점을 보여왔다고 하지만 미드필더진이 소유가 되고 있는 데로시 체제에서는 아직까지 볼로냐가 로마를 상대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만큼 로마의 한 골차의 승리를 예상해보면서 홈팀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 그리고 다득점의 선택지까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C밀란과 인터밀란의 라이벌 매치입니다. AC밀란은 사스올로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보람도 없었는데요. 로마에게 결국 2연패를 당하면서 유럽 대항전 일정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챔피언스리그권 사수가 가장 큰 목적이 될 전망인데 인테르와 유벤투스로 이어지는 연전이라 결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특히 인테르를 상대로는 피올리 감독이 인간상성급으로 약한 편인데요. 당장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5골을 허용하면서 패하는 등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전술에 전혀 대응이 안 되는 모습의 밀란이었습니다. 점유율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서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커버하지 못하는 양상이며 중앙에서 메잘라들도 측면으로 이동하다가 상대가 역습하는 상황에서 중원 저지선이 비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 치명적인 밀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테르는 칼리아리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우승은 거의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넘어갈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는 있었습니다. 일단 승점을 5점만 따낸다면 리그 우승은 확정이 되는 상태인 인테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르가 밀란에게는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요.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리그에서 20실점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3백이 견디고 역습으로 공세를 퍼붓는 식으로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는 인테르입니다. 지공에서도 차라노글루의 전환으로 일정 수준의 공세력을 유지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인테르가 강한 상황은 전반적으로 속공 상황인데 밀란이 올라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에 가까워 보이는 상태이며 최근 라우타로의 폼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튀랑이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하는 등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 자체는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 인테르입니다. 이 경기는 밀란이 쉽게 승리를 내주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인테르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매치였습니다. 결국 밀란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잘 찌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밀란의 전방 압박의 약점을 속공에 강한 인테르가 잘 공략해내고 있을 뿐더러 밀란의 공세도 인테르의 3백의 견고함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에 인테르의 승리와 다득점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들즈브러와 리즈의 챔피언십 44라운드 맞대결입니다. 미들즈브러는 지난 라운드에서 입스위치와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상당히 안정적으로 승점을 정립하는 페이스를 보여주는데요.
리즈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최상위권 입스위치와의 매치에서 지지하는 것이 고무적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경기를 커트롤하는 것을 선호하는 미들즈브러이나 일단 리즈를 상대로는 잠그는 운영이 예상되었는데요. 입스위치를 상대로도 일단 잠그고 직선적인 플레이로 일관했었고 라스의 득점도 직접적으로 골문을 크로스로 타격한 것이 헤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상에서도 1.45의 높은 기대 득점 값을 기록하는 등 역습도 기대 이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미들즈브러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대놓고 실점을 억제하는 상황에서는 강호들을 상대로도 잘 싸워왔었고 올 시즌 홈에서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4승 1무를 기록 중이며 2골 이상을 허용한 매치는 입스위치에게 패한 경기 하나뿐일 정도입니다. 리즈는 블랙번의 역습 축구에 제대로 당해버린 케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슈팅은 단 3개뿐이었고 경기를 완전히 압도한 상황에서도 결국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라인을 대놓고 내리는 상황에서 고전하는 모습이 역력했던 리즈인데요. 선수들의 기동성이나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슬슬 체력이 떨어질 시점인데다 기동력만으로 대놓고 라인을 내리고 공간을 주지 않는 스타일을 공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그서 상대의 주포를 막아세우고 플레이를 하면서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경기가 한 골차 승부로 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때리다가 지쳐버리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경기는 우선적으로 저득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전망이며 핸디캡을 부여했을 때 미들즈브러도 유력한 후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홈에서 대놓고 잠그면서 실리를 챙기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최상위권 팀들도 미들즈브러에게 덜미를 잡히는 모습을 참고했으며 리즈도 기동력만으로는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어렵고 지난 블랙번전에서도 실리적인 상대의 움직임에 크게 당했던 만큼 미들즈브러의 핸디캡 승리와 저득점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비야와 마요르카의 라리가 맞대결입니다. 세비야는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승점을 쌓는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홈에서 2연승의 기세를 이끌어가고 잔류를 안정권으로 확정짓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는 세비야입니다. 물론 세비야가 5백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보여졌습니다. 라키티치도 시즌 중간에 중동으로 이적해버린 상황이며 감독도 압박 시퀀스를 구축하는 것에는 능하지만 빌드업 체계를 유려하게 만드는 유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엔네시리를 향한 크로스나 헤더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엔네시리 홀로 상대의 3백과 경합에서 100%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으며 그나마 마요르카가 압박을 위해서 올라갈 때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여졌지만 이마저도 빈도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마요르카는 레알 마드리드를 잘 제어했지만 결국 체급에서 밀리면서 1대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실점 장면도 상대의 중거리가 굴절되며 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갔던 케이스인데요. 역시 대놓고 라인을 내리는 플레이에 대한 유효함은 여전했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의 빌바오와 홈에서 강한 발렌시아도 결국 마요르카의 수비를 돌파하는 데 실패했는데요. 적어도 신승이라고 거둔 케이스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정도로 한정되었고 결국 중앙에서의 전개가 안되면 기동력만으로는 마요르카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요르카도 올 시즌 무리키가 기대 득점 대비 3골을 손해보고 있는 결정력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며 마요르카는 라요와 25골로 동률인 상태인데 리그에서 가장 골이 적은 팀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 경기도 저득점을 픽하는 것이 가장 옳아 보였는데요. 일단 무승부도 유력한 후보라고는 할 수 있었습니다. 마요르카를 상대로 5백을 돌파하는 상황을 만들려면 체급에서의 우위나 중앙에서의 전개 능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세비야가 중앙에서 공을 전개하는 데 유능한 전력이라고는 분류할 수 없었기에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이 선택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